2강 감각가지각 시작하죠. 자, 책에서 감각가지각이 어떤 파트인지 여러분 확인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각은 보통 우리의 오감을 말합니다. 오감. 그리고 지각은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들을 조직화 혹은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각인데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식이란 무엇이냐, 이런 인식론에 있어서 감각과 지각은 직접적인 나름의 답을 주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정신물리학 얘기가 나옵니다. 정신물리학.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직접 드리진 않는데요. 책에 다 있고 또 여러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초기에 정신물리학 연구자들은 역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극들을 다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극이 너무 강도가 약하면은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런 것들을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 그리고 그 역치 이하의 자극을 역하자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정신물리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와 외부 물리세계의 관계를 많이 이제 연구를 했다. 그런데 정신물리학은 인간의 보고에 의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직접 어떤 자극을 제시하고 이 자극이 보이니 안 보이니 이게 어떻게 보이니 라고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자극을 수백 번씩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예민도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정신물리학은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요. 대신 그 자리에 정신생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생리심리학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생물학, 생리학, 이 과학적인 이 연구들을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인식론에 적용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정신생리학 혹은 생리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물학적인 어떤 측면들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어떤 정신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연구들 혹은 그때 있었던 연구들도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감각 파트로 가보죠. 감각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시각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시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서 우선합니다. 우선. 그래서 시각의 우선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시각 정보와 다른 감각 정보가 충돌하면 우리는 시각 정보를 따라갑니다.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딱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판단하죠. 그렇죠? 시각과 청각이 충돌했는데 우리는 시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각은 다른 모든 감각보다 우선한다.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거의 한 80% 이상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각 파트에서는 시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무엇을 보는가? 자, 여러분 여기 노란 바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란 바나나를 보면은 그래, 노란 바나나를 내가 직접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노란 바나나로 쏟아져 나오는 빛 중에서 노란색 경험을 일으키는 파장의 빛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나가 모든 빛을 통과시킨다면, 그래서 우리 눈으로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바나나입니까? 바나나가 반사하는 빛입니까? 반사하는 빛을 보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이 반사하는 빛을 보는 겁니다. 그 증거,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불을 다 꺼버리고 블라인드를 완벽하게 쳐가지고 까맣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을 보는 거다. 그럼 우리가 보는 빛이라는 건 뭐냐? 여기 오면은 스펙트럼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갖다 붙였는데요. 자, 여기 비저블이라고 보이는 곳,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이 가시광선을 여기를 보는 겁니다. 빛의 파장, 전자기파 파장 중에서. 자, 이 부분을 크게 확대시켜 놓으면은 요거고요. 요거를 다시 색깔로, 우리가 보통 색을 인식하니까 색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까지. 그래서 400 나노미터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자외선, 700 나노미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을 적자, 붉은색 바깥쪽 적외선. 적외선을 보는 생명체가 있어요. 바로 뱀입니다. 뱀. 뱀은 적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은요,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외선 차단 많이 바르잖아요, 얼굴에. 그쵸? 자외선 못 오게.
근데 우리가 그걸 발라도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뭐 자외선 온다고 발랐는데 뭐 자외선이 오나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도 잘 안 바르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눈으로 보인다면은 정말 많이 바르겠죠. 그렇죠? 아, 저기 자외선이구나. 자외선이 오늘은 많네. 이거 마치 얼굴에 해야겠네. 사람들이 마치 안개가 자욱했을 때 미세먼지가 많다. 마스크 막 쓰고 다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자외선은 사람들이 뭐 바르긴 하지만 잘 모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곤충은 이런 자외선을 눈에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가볼까요? 이쪽에는 라디오 전파가 있습니다. 엑스레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디오 전파 역시 우리가 보는 전자기 파장 중에서 어떤 영역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기파나 빛이나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만약 이쪽을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아마 하늘에 라디오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라디오 전파를. 라디오 전파다. 저거는 뭐 MBC 뭐 어쩌고 KBS 전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시광선 영역이 넓어져서 볼 수 있다면 실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